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셀트리온과 수려한 합천의 8라운드 첫 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위 수려한 합천 그리고 3위 셀트리온이 만났습니다. 이 양 팀 모두 나란히 4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 다승 순위가 2승 차로 갈렸습니다. 네, 수려한 합천과 셀트리온 모두 이제 신생팀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려한 합천 팀이 2승 차이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신생팀으로서 아주 좋은 출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더는 과연 어떻게 짜였을까요? 현재 순위표까지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합천과 셀트리온 나란히 4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4승 2패 팀이 3팀이고요. 개인 승 수차로 1위부터 3위까지. 킥스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승 팀 그리고 하위권 이렇게 쭈르륵 나란히 이어져 있네요. 수려한 합천과 셀트리온 역시 신생팀이지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의 결과에 따라 이 5승팀이 가장 먼저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1국에서는 한상훈 선수와 이지연 선수가 만났고요.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이지연 선수가 단연 앞서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4판을 두었는데 이지연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고 장고에 잘 어울리는 두 선수이지만 오더상으로 봤을 때는 합천 쪽에서 조금 이제 기분 좋을 수 있는 오더가 나왔습니다. 자, 2국에서는 신진서, 박상진. 자, 두 선수의 경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무게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한 살 차이 신진서 선수가 한 살 많고요. 박상진 선수는 몇 년 전부터 앞으로 한국 바둑기를 이끌어갈 유망주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올해가 이제 바둑리그 첫 무대입니다. 한 살 차이지만 커리어 면에서는 많이 앞서 있는 선배, 뒤쫓고 싶은 선배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 한 판입니다. 3국 속기 대결에서는 셀트리온의 오지명, 이원도 선수와 수려한 합천의 주장, 박영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박영훈 선수가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 또 합천 입장에서는 이기고 가야 되는 이 매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이 바둑을 만약에 셀트리온에서 이긴다면 이원도 선수가 잡는다면 한쪽으로 확 기울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부담감은 또 수려한 합천 쪽에 클 수도 있습니다. 4국에서는 지명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 양 팀의 사지명끼리 만났는데요. 최정대, 박승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재미있는 매치업인데 사실 두 선수는 몇 년 전에 페어 대회에서 파트너를 이뤄서 우승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네. 몇 년 전 파트너가 지금 이제 바둑판에서 적수가 돼서 만났는데 두 선수 모두 최근에 나쁘지 않고요. 다만 최정 선수가 최근에 좀 이제 피로도가 좀 쌓였어요. 많이 시합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5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이지명, 조한승 선수와 수려한 합천의 오지명이죠. 박종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박종훈 선수가 조한승 선수에게는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독특하고 또 이제 패기 있게 판을 풀어나가는 박종훈 선수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조한승 선수를 뚫을 수 있을지. 박종훈 선수가 그래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대국입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까지 한 번에 몰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결이 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4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최정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대국이 전체 오늘 이 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개인 다승 순위를 좀 살펴보니까요. 10위권 내에 셀트리온이 2명, 그리고 수려한 합천이 무려 4명이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고르게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을 해준다는 뜻이니까 수려한 합천팀이 잘 나가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네요. 네. 자, 오늘 정말 팽팽한 대결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수려한 합천과 셀트리온이 8라운드 첫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셀트리온과 수려한 합천. 과연 5승 반열에 가장 먼저 오르게 될 팀, 어느 팀이 될까요? 먼저 1국 장고 대결입니다. 한상훈 선수와 이지연 선수. 네, 2시간짜리 대국인데 한상훈 선수의 시간 사용이 상당히 많네요. 이지연 선수는 절반 이상을 남겨놓고 있고요. 네, 두 선수 6년 만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6시 30분 정각에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원도 선수와 박영훈 선수. 두 선수는 여태까지 4번을 만났고요. 박영훈 선수가 3번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국입니다. 오늘 5시 정각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 바둑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신진서 선수는 역시나 오늘도 상당히 속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시간짜리 대국인데 아직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있고요. 박상진 선수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진 선수, 올해가 바둑리그 정식 데뷔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를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또 삼지명으로 발탁이 돼서 사실 뭐 본인도 좀 놀랐을 테고 주변에서도 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네,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좋은 네.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전 전승이고요. 네, 사실 뭐 9연승 중에다가 나무랄 데가 없는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성적입니다. 네. 리그 통산 성적도 상당히 높고요. 게다가 또 또래들의 저승사자로 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도 저승사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각자 1시간이 주어지는 2국 장고 대결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진행된 실전 진행을 빠르게 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 양화점으로 시작하니까 박상진 선수가 3-3을 하나 갖다 놓으면서 이제 좌상귀 쪽에서 진행이 됐고요. 걸치니까 갈라치면서 상변 쪽 모양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작전이었고 초반은 상당히 평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흙이 좀 발빠르게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고 네. 좌변 쪽에서 박상진 선수가 이렇게 붙여간 것이 좀 도화선이 되면서 좌변 쪽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박상진 선수의 스타일이 상당히 독창적이면서 남들이 잘 안 가는 길을 가거든요. 그런 면이 좌변 쪽에서도 보였고요. 여기까지는 좀 복잡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절충이 됐습니다. 흙의 실리 그리고 백이 두터움과 두터움과 선수를 잡은 진행이 됐고 우하기 쪽으로 손을 돌려서 이제 밀어서 두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밀어서 두는 수는 먼저 단수 치고 둘 수도 있는 자리인데 먼저 미니까 흙도 이어서 반발을 했고 지금 젖혀서 네, 이제 귀삼수 형태까지 나오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먹여치고 네, 따는 데까지 진행이 됐죠.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실전과 같이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 있고 넘어서 백이 2점을 잡고 연결은 되지만 전체 백돌이 좀 많이 시달릴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백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좀 잘 수습을 해야 되는 장면이고 흙은 바로 여기서 몰아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귀삼수로 일단 백의 입장에서도 수는 만들어졌거든요. 네, 단수를 치면은 뭐 연결은 되죠. 단수를 치면 2점을 잡으면서 연결은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 이어두고 따낼 때 뭐 한 칸을 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형을 빼앗으면서 공격을 하면 백이 상당히 무겁고 계속 쫓겨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래프는 많이 이렇게까지요. 쪽으로 네, 기울어져 있네요. 우아기 쪽 이 정석 선택이 백에게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잠시 말씀드린 게 먼저 밀어간 수로는 이제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수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진행이 뭔가 백이 넓다 또는 이 돌이 시달리게 되면은 흙이 상당히 두기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상진 선수 자, 쉽게는 지지 않겠다라는 네. 각오를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이 말을 좀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신지서 선수는 뭐 손도 빨리 나오고 또 형세도 좋고 하니까 지금 뭐 약간 손바람을 내는 입장입니다. 박상진 선수가 한 수 한 수가 어렵고요. 제가 신진서 선수의 이제 올해 대국을 좀 성적을 조사하다가 좀 깜짝 놀란 또는 뭐 엄청났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신진서 선수가 올해 국내 기사, 한국 기사에게 누구누구한테 졌는지 혹시
생각나는 기사가 있으신가요? 한 명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한 명. 박정환 네, 박정환 구단이죠. 선수. 네. 박정환 선수 외에 누구한테 줬는지 혹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떠오르시나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떤 선수가 있었을까요? 연초에 나현 선수에게 한 판 지고 또 네. 맥심 컵백의 결승에서 이동호 선수에게 이제 결승 3번기 중에 3판을 지고 그리고는 없더라고요. 국내 기사에. 끝인가요? 네, 국내 기사에게 패한 거는 그 박정환 선수, 나현 선수, 이동호 선수에게 진 게 끝이고 그 박정환 선수 그 세 기사에게 진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국내 기사에게 25연승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 또 최정 선수가 네, 여자 국수전을 우승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올해 국내 여자 기사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작년까지 하면 43연승인가를 이제 국내 기사에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뭐 두 선수 모두 엄청납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빠른 손길로 착점해갔던 그 자리 좀 배구로서는 아팠을까요? 네, 따끔따끔하고요. 사실 이수로는 이 전체 10점, 이도를 달아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박상진 선수 생각은 달아나도 괴롭고 버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젖혀서 행마를 하자는 뜻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네, 근데 뭐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백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뚫고 나가서 리듬을 구하면서 행마를 하겠다. 뚫고 나가겠다라는 뜻이겠고요. 네. 끊으면은 여기를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우선은 지금 안영이 한 집밖에 없고요. 계속 좀 시달리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뭔가 돌이 무겁기 때문에 두고두고 흙에게 시달리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살리지 않을 수도 없고 지금은 확실히 뭐 그래프만큼이나 체감으로도 백이 좀 두기 어려운 바둑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과정에서 백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돌이 다 살아나가면 흑진을 좀 깼다. 흙 모양이 커지는 것은 막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선은 좀 괴로운 건 확실하네요. 이런 진행이 됐을 때 계속 미생으로 몰리고 흙이 바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놔두고 다른 곳을 두더라도 백은 계속 신경이 쓰이고 뭔가 이제 좀 불안에 떨면서 판을 짜나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올 초였나요? 크라운 혜택의 본선에서도 이제 박상진 선수가 두 선수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사실 이 박상진 선수의 쉽게는 안 지겠다 이 멘트처럼 다른 선수들이랑 둘 때는 이제 뭐 판도 잘 짜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바둑도 박상진 선수가 좀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졌거든요. 네. 확실히 네 뭔가 좀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초반 포석에서부터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비슷합니다. 당시에는 이백수의 결과가 났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오늘 신진서 선수가 신진서다운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네.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네. 바둑리그 올 시즌 단 한 번도 길게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전승이기도 하고 내용면으로도 거의 모든 대국을 압도하고 있고 네. 본인도 대국에 임할 때 거의 뭐 필승에 가고 거의 이제 두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두면 무조건 하나. 이긴다. 이런 네. 마음가짐은 어떻게 승부에 좀 네. 많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그게 이제 자만심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프로기사에게 승부사에게 자신감 당연히 필요한 항목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 이 최정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정 선수는 뭔가 좀 마음을 약간 비우고 요즘에는 이제 승부에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결국 기사마다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기사마다 성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진서 선수는 확실히 좀 승부에 임할 때 지금은 더 강렬한 느낌으로 임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네. 그만큼 패했을 때도 조금 더 좀 격하게 아파합니다. 음. 아픔을 좀 더 격하게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신진서 선수가 마지막 최근 좀 아파한 하나, 모습을 본 적 둘, 있으신가요? 셋, 아빠한 모습 네. 제가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몽백합배 이제 여덟, 딩하오 선수와의 아홉. 패배 그 바둑에서 지고서 이제 바둑둘 당시에도 이제 역전을 당했을 때쯤에 그 당시에 좀 상당히 좀 초조해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주변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네. 딩하오 선수가 또 신진서 선수와 동갑이죠. 동갑이기도 하고 서로 좀 라이벌 의식도 있고요. 신진서 선수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자, 신진서 선수 최근 9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 바둑왕전 결승에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신진서 선수와 신민주 선수가 두 선수가 처음으로 정규 타이틀전 결승 무대에서 만나게 돼서 상당히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고 또 신민주 선수는 2년 연속 우승을 지금 노리고 있고요. 이제 바야흐로 양신이 이제 정말 국내외 타이틀 무대를 누비는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2012년에 두 선수 입단했을 때는 정말 귀여운 네,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아가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7년 만에 이제 세계 바둑계를 누비는 뭐 스타가 됐고요. 네. 이제는 가장 선두에 서서 한국 바둑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두 선수들이고요. 자, 백이 지금 두고 있는 수순들이 우선은 상당히 괴롭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이도를 버릴 수는 없고 살려나가야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수도 호구 치는 수가 일감이기는 한데 조금이라도 빨리 흑이 포위망을 벗어나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흑은 뭐 여기를 따내서 안영을 없앤과 동시에 이끄는 약점을 보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좀 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면은 단수치고 따내서 정말 이거는 바로 잡으러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으면 젖혀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일견. 네, 백은 단수 쳐서 버틸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단수 쳐서 버텨야 되겠네요. 단수 쳐서 버티면 역시 쌍립 쓰고 백이 따내거나 이렇게 젖혀서 패를 이용해서 버티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박상진 선수는 거의 초읽기에 돌입을 한 것 같고요. 네, 아까부터 초읽기였어요. 네. 그리고 신지서 선수가 뭐 30분 이상 아까 남겨놨었는데 속기 바둑에서도 사실 손이 좀 빠른 편이긴 하지만 시간이 긴 바둑에서는 뭐 더더욱 속기파 기사들은 사실 상대가 생각할 때 이 앞기를 좀 읽어놓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 장구하는 시간에 이렇게 도우면 이렇게 둬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신진서 선수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떤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강하게 두면 여기 단수, 좀 길게 가는 입장에서는 여기 따내서 좀 슬슬 쫓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바로 몰아쳐 가네요. 자, 박상진 선수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네. 자, 백이 패를 이용해서 버티는 건 좀 어렵다는 판단인 걸까요? 두 가지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있는 것은 조금 백이 더 무거워질 것 같고 이제 단수를 쳐서 버텨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 여기서도 역시 여기를 잊지는 못하고요. 젖혀서 아마 버틸 겁니다. 네. 그러면 흑이 이 패를 언제든지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쪽에 패감을 만들어 놓고 뭐 패를 결행한다든지 좀 백은 지금은 이 한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워낙 무거운 느낌이라서 결국은 단수 치고 버텨야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아니면 어렵네요. 막상 여기서 단수 치는 건 안 되네요. 이렇게 단수 치고 백이 버티는 게 있어서 촉촉수에 네, 걸릴까요? 촉촉수에 걸려서 이거는 백이 수습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백으로서는 이 별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거의 단수 치고 단수 쳐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흑이 뭐 쌍립 젖히면 이 패를 이제 흑이 걸어올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네요. 자, 신진서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 박상진 선수의 초읽기는 멈춰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
뭐 최근 너무나도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 박상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상진 선수가 사실 올해가 이제 데뷔 무대잖아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지명이라는 그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지금까지는 잘 대처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삼지명으로 선발한 고근태 감독의 기대에도 잘 부응을 하고 있고요. 자, 박상진 선수가 지난 5, 6, 7라운드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네. 승리를 거둔 선수들이 김세동, 홍기표, 홍성지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뭐 중견 강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박상진 선수, 거기 느는 게 됩니까? 이게 느는 가능- 수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느는 거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나가면 그때 끼우겠다는 뜻이겠네요. 막는다면 막으면 이제 네. 단수를 쳐서 이거는 환경 모양으로 백이 해결이 되죠. 이렇게 두면 나오고 있고 이것도 근데 괴롭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느는 것이 지금 축을 보면서 선수라서 탈출은 가능합니다만 역시나 지금 한 집밖에 없고 두고두고 계속 쫓기는 형태라서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도 백이 이제 당장 잡히지는 않겠지만 흙이 상당히 두기 편한 그림이에요. 흙이 연결을 한다면요. 네, 네, 그렇게 이렇게 차단을 하면 어떨까요? 두면 찌르고 나오겠고요. 바로 수상전하는 거는 오히려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다시 이쪽을 나갈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이 두 점을 버리고 그냥 수습이 되니까 네, 지금처럼 밀어서 두고 백도 이제는 끼우는 수 말고는 탈출구가 없어요. 막으면 네. 바로 쌍립이라.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워낙 괴롭습니다. 공배 연결에 근거도 없고 해서 자, 모양은 여전히 백이 좀 괴롭게 흘러가겠습니다. 이제 박상진 선수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중견 강호들 또 홍성지 선수 같은 이지명급 선수들에게도 승리를 거뒀는데 결국 이 선수가 뻗어나가고 살아남으려면은 지금과 같이 1지명급 선수들에게도 뭐 어느 정도의 승률을 올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을 보고 이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이 사실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죠. 박상진 선수에게는. 그러고 보니까 두 선수 모두 영재 입단 대회를 통과했네요. 네, 영재 입단대 원년 멤버가 바로 양신, 신진서, 신민준 두 선수고 박상진 선수는 2015년에 영재 입단 대회를 통과했는데 사실 그 당시부터 이제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남들과 다른 바둑을 두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이고 또 자기만의 독창적인 개성, 또 독창적인 의견, 독창적인 색깔을 어렸을 때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느꼈고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누구랑 두더라도 절대 진다는 생각을 안 하고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선배 기사들과 두더라도 네. 전혀 뭐 주눅들지 않고요. 자기 네. 바둑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앞서 살펴봤던 그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오늘은 확실히 박상진 선수 스타트 초반 진행에서부터 좀 안 풀리네요.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이제 잡히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느는수 선수고 또는 여기 이어서 이제 뭐 잡으러 계속 온다면 이어서 탈출을 됐고 당장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여기 슬슬 이제 집 지으면서 두면 백은 도망가야 되고 또 슬슬 큰 곳을 두면서 여기를 노려보고만 있어도 백은 불안하거든요. 이 미생마가 하나 떠 있다는 게 두고두고 좀 후환으로 남고 판을 짜나가는데 이제 어려움을 느낍니다. 단수를 쳐버렸네요. 아예. 자, 좀 전 이 박상진 선수가 고개를 좀 갸웃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화 쪽 처리에 있어서 백이 이 정도로 몰릴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흑돌이 여기 하나 있었고 이렇게 굳혀져 있었고 이 정도로 백이 몰릴 형태가 아니었는데 좀 더 나은 진행을 만들려다가 오히려 잘못 불려가지고 지금은 확실히
확실히 좀 피곤한 형세고 또 이 부분적인 형태만 봐도 백이 상당히 피곤하네요. 네. 백이 연결할 마지막 하나, 때요. 네, 혹시 흙이 바로 잡으러 끊어서 가는 것까지는 안 되겠죠? 일곱, 여덟. 어떨까요? 이제 끊는 거 말씀하신 거죠? 네. 아마 한번 여기 이어서 좀 간을 볼 겁니다. 네. 아, 그곳을 먼저 네, 물어보나요? 잡으러 올지. 만약에 정말 잡으러 오면 네, 이거는 흙도 위험 부담이 커요. 뭐 이런 식으로 씌울 때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아, 뭐 백이 탈출 가능할 것 같아요. 흙의 형태에도 좀 결함이 생깁니다. 네. 자, 흙의 그물망도 완전치가 않네요. 자, 박상진 선수 이 초반 출발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과연 반전의 계기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4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신생팀이 만났습니다. 자, 끊어갔어요. 여기를 이으니까 바로 끊어갔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뭐 길게 갈 거 뭐 있냐 여기서 바로 승부를 보자라는 뜻이고 하나의 변수는 백이 여기를 지금 안 이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가는 백이 이어서 아마 이제 타협을 요구를 할 겁니다. 계속 잡으러 올지 아니면은 타협을 할지. 흙이 끝까지 잡으러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를 붙이게 되면 흙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까지 다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흙도 끊기고 끊겨서 뭐 이쪽으로 단수 치더라도 축이 되죠. 단수가 네. 선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을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있는 수는 상당히 기묘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어서 마지막 하나, 계속 둘, 셋, 버틴다. 넷, 다섯, 여섯. 지금 있네요. 그러니까 흙이 먼저 따내는 수 자체가 두텁고 이렇게 교환이 되면 백은 후수한 집이고요. 지금 만약에 흙이 잡으러 오는 거는 백이 선수한 집 확보가 돼 있어서 지금 이었고 흙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잡으러 가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거죠. 쉬운 수가 잘 성립하지 않죠. 네, 그물망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두고 뚫리는 형태라서요. 신진서 선수는 애초부터 이렇게 정리할 생각이었군요. 네, 살려주더라도 백은 정말 말 그대로 쌈짓 뜨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흙은 뭐 이렇게 막아서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막고 쌈짓 뜨고 살 때 선수 잡아서 다른 곳을 두면 이 부분에서는 흙이 정말 두텁고 아주 기분 좋게 처리가 된 거예요. 박상진 선수는 속으로 잡으러 와라 지금 그러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 잡으러만 오면 뭔가 변수가 생기죠. 아, 그렇죠. 오히려 이 편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되는 게 훨씬 낫죠. 불리한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서 항상 제일 싫은 게 상대가 간명하게 안 싸워주고 변화를 안 만들어줄 때가 가장 좀 맥빠지고 싫거든요. 얄밉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진 선수가 막거나 나립자로 두거나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박상진 선수 입장에서는 한 집자리를 두고 쌈짓 뜨고 사는 건 웬만해서는 이제 다 싫어하죠. 이렇게 두어서 이기는 흐름이 아니라면 지금은 바둑이 나쁜데 한 집자리를 두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 괴롭습니다. 한 나릴자보다는 칸으로 씌웠습니다. 네, 한 칸이었네요. 나오는 맛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 선수고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계속
뚫고 나오자고 할 수는 있는데 느는 것은 백도 여길 두어가지고 탈출구가 열리거든요. 이 7점을 잡자고 하는 수가 선수라서. 근데 지금은 단수 칠 때 꽉 막아서 따내면 이제 뿌리째 끊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이 6점과 그리고 여기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양쪽을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네. 둘, 살아놓은 다음 이 이후에 노려보면 안 될까요? 이 이후에 어느 정도 노릴 수는 있죠. 여덟, 네, 지금은 살아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나중에는 그래도 여기 맛을 조금 노릴 수는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둘 때 막을 수도 있고 지금은 또 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7점을 잡는 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백이 이미 여기 한 수를 투자한 상태에서는 지금 잡는 수가 그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냥 깔끔하게 지켜두네요. 그 수 자체를 봉쇄해버립니다. 네, 아주 단단하게 지켜두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확실히 형세를 낙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다른 데 끈자리를 줄 수도 있지만 아예 분쟁거리를 주지 않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신진서 선수가 지금 판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 한 수에 나타나네요. 오히려 이 박상진 선수의 입장에서 조금 더 답답할 수 있겠어요. 네, 답답해요. 지금 확실히. 왜냐하면 바둑이 나빠도 어디 뭐 공격할 돌이 있다든지 시비거리를 찾을 곳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쪽으로 갈 텐데 바둑도 흙이 두텁고 집으로도 좋은 게 마지막. 전혀 없고 하나, 둘, 시비거리를 찾을 만한 곳도 지금 당장 안 보이고 다섯, 약간 막막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난 7라운드까지 이 역대 바둑리그의 통산 성적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신진서 선수가 무려 62승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2013년부터 참가를 했고요. 신진서 선수의 바둑리그 첫 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누굴까요? 제가 왜 이 퀴즈를 냈을까요? 왠지 알 것 같은 기분인데요. 네, 신진서 선수 데뷔전이 저였습니다. 네. 그때 네, 제가 역사적인 신진서 선수의 첫 승을 제가 장식해줬죠. 그때도 신진서 선수가 바둑리그 데뷔해 3지명으로 뽑혔거든요. 그리고 저도 3지명이었고 그래서 개막식 때 이제 오더가 결정된 다음에 마지막. 신진서 선수가 하나, 같은 3지명이니까 뭐 열심히 두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네. 뭐 제가 그냥 완패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패배를 당했었고 그게 이제 신진 선수의 리그 첫 승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좀 느낌이 오셨나요? 이 선수가 좀 크게 되겠다. 이미 그때 신진 선수는 뭐 유명했죠. 네. 신진 선수는 입단 전에도 유명했으니까. 네. 자, 신진서 선수 62승 1무가 있어요. 네. 자, 1무 23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1무는 어떤 수와의 대국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도 강유택 선수와 4패빅인가 3패빅으로 네. 일무였던 것 같아요.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 있네요, 생각보다. 장생으로 네. 안성준 선수와 최철한 선수가 네. 뭐 무승부가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있나요? 딱 그 네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랭킹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선수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아니 뭐 저도 표를 보고 있으니까. 네. 바로 목진석 구단이에요. 자, 12위에 딱 랭크가 되어 있고요. 좀 97승을 기록하고 있으시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이 이기기도 했고 패수는 제가 압도적 1위네요 보니까. 네. 그런데 97승이면 좀 아깝지 않으세요? 네, 뭐 제가 작년부터 리그를 이제 불참하고 있는데 97승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더 해볼 걸 그랬나요? 지금은 이제 뭐 이미 늦었습니다만. 네.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최철한 선수가 압도적으로 지금 네. 승수 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40승이네요. 지난 7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또 140승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아예 그냥 마지막. 어, 둘, 상대에게 기회조차도
빈틈을 아예 주지 여섯,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를 두니까 이쪽을 잡은 것도 사실 여기를 왜 잡지라고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으면은 젖히면 되는데 왜 잡을까? 하지만 여기가 젖히는 뒷맛이 좀 남아 있었어요. 일선을 젖히면 막으면 패의 형태를 만듭니다. 이 돌이 없을 때요. 그러면 이 패를 만약에 흑이 굴복을 해야 되면 그때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 패의 형태가 되거든요. 물론 흑이 좀 최선을 다해서 받으면 늘어진 패까지는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분쟁거리조차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시비거리를 사전에 다 봉쇄를 하고 그만큼 바둑을 지금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변화의 여지를 없애가는 쪽은 자 흑입니다. 자, 박상진 선수가 이 상변에서도 낮게 침투를 했는데요. 네. 이 돌을 쫓으면서 멀게는 좌변도 아직 미생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흑돌이 상변은 가볍고 또 좌변은 탄력이 있고 해서 당장 공격이 될 돌은 아니에요. 그럼 백은 어디에서 좀 전단을 구해봐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쉽지가 않을까요? 네, 흑이 바둑이 워낙 마지막 두터워서 하나, 둘, 좌변 상변 셋, 제하면 넷, 흑이 걱정거리가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일곱, 우중앙은 흑의 두터움이죠. 나중에 흑돌이 쌓이게 되면 다 집으로 바뀔 수 있는 공간이라서 백이 사실 이 바둑을 짜나가기가 계속 좀 어렵습니다. 박상진 선수의 이 제스처에서도 좀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자, 신진서 선수 올해도 또 치열한 다승 경쟁을 벌여가고 있는데요. 강력한 라이벌인 이 박정환 선수가 이 변상일 선수에게 좀 패점을 안았어요. 네, 근데 변상일 선수도 역시 강력한 네. 라이벌이죠. 두 선수가 또 나란히 다승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근래 이 신진서 선수를 보면 확실히 좀 신중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최대 좀 약점 또는 단점으로 꼽혔던 게 경솔함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계 대회 중요한 길목에서 경솔함으로 승리를 내준 적도 있고 한데 본인이 가장 잘 알죠, 사실 그 부분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고쳐가고 있고 좀 많이 본인도 성숙하고 바둑도 성숙하고 하면서 지금은 세계대회에서도 얼마 전 커제 구단과의 대국에서도 보면은 바둑 내용도 좋았지만 그런 시간 안배라든지 이제 본인이 좀 경솔한 면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속기 바둑을 훨씬 더 좋아했다면 이 최근에는 그래도 장구 바둑에 더 좀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큰 무대는 그렇죠. 세계 무대는 거의 다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바둑이니까 장고 대국 2시간 이상 대국에 좀 본인이 이제 비중을 더 두는 게 맞고요, 사실은. 자, 신진서 선수 오늘 장고 대국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처음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1시간짜리 대국도 처음 다 속기 대국으로 나오다가 1시간짜리 대국 2시간짜리 대국은 아직 없었죠? 네, 아직은 없었고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제 한국 그 주요 기사들의 1년 대국과 또 장고 대국 비율을 이렇게 좀 봤거든요. 조사를 나름 해봤는데 신진서 선수가 올해 정말 많은 대국을 이제 치렀거든요. 올해 벌써 몇 판을 치른 건가요? 88국인가요? 86국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중에 2시간 이상 바둑이 31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31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계 무대에 좀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하려면 2시간짜리 바둑, 2시간 이상 바둑을 좀 더 많이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조리그를 통해서 중국의 강한 선수들이랑 많이 이제 두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대략 86국 가운데 한 30판 정도가 장고대국, 나머지는 이제 속기대국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장고대국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고요. 네, 사실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세계 무대에서는 더 유리하죠. 네. 이 비율이 거의 정확하게 이 중국 기사들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분의 3 정도를 장고대국으로 하고 나머지를 속기대국으로 두니까. 자, 힘을 비축해 놓은 이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수가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으면은 가만히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치받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막으면 네. 끊고 이렇게 단수 쳐서 양쪽이 분단됐거든요. 안에서 살 수는 마지막 있겠지만 하나, 이돌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셋, 뭐 넷, 맹 공격을 당하겠죠. 5, 6, 7, 8. 자, 박상진 선수 역시 위쪽으로 막았고요. 치받았을 때 그러면 막는 것은 끊겨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는데 역시 이렇게 되더라도 좌변 흙도 물론 약해지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흙이 좌변을 깔끔하게 다 버리고 뭐 이런 곳 또는 이런 곳 급소로 가면 사실 전체가 살기가 어려워요. 네. 네, 결행해 갑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힘을 비축해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둔 수가 젖혀서 패를 내는 맛 자체도 없애고 또 백으로부터 활용당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수가 아주 강력해졌죠. 아, 괴롭네요. 이렇게 두고 막는 건 역시 끊기고 잡으면 양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결국은 뚫고 나온 다음에 뭔가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는 없는데 하변 쪽이 워낙 위험합니다. 백은 일단 이 갈라지면 좀 괴로운 걸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그렇다고 백의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네, 뭐 나오거나 맞거나인데 그러니까 두텀을 쌓아놓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지금 흑인이 아주 잘 두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이은 것도 당시에는 뭔가 느린 느낌이 있었고 물론 우세한 바둑이기 때문에 두텁게 처리한 느낌. 여기도 당시에는 여기 안 지켜도 되는데 하지만 지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넣으니까 파괴력이 엄청나죠. 지금은 백이 바둑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바쁘게 실리를 벌어들이지만 여기 나오는 수한수로 지금 백이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예전에 네. 이 두터운 수와 느린 수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듣고 싶네요. 마지막 지금 신진서 선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후속 수단이 있으면 두터운 수가 되는 네.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아무런 뒷맛이 없고 느린 자리이기만 하면 그것은 좀 발이 느리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네요. 하셨던 것 같거든요.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역시 이렇게 후속 수단이 남아 있어야 하는군요. 네, 지금 이은수, 이수도 만약에 여기가 백이 빵단해져 있었다면은 느린 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근데 지금은 있고 이렇게 힘을 비축해두고 한 번에 터뜨리기 때문에 이수가 다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두터운 수로. 네. 그 해설, 그 설명이 지금 장면에도 딱 들어맞네요. 자, 신진서 선수는 시원하게 돌파를 했고요. 백은 좀 괴롭더라도 네. 바꿔치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지금은 근데 뭐 여기를 두고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흙이 잡으러 오는 과정에서 마지막 하나, 뭔가 어렵겠지만 활로를 셋,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넷. 네, 거기는 먼저 들여다보는 거는 괜찮네요. 왜냐면 이 하변 백돌이 다 몰려서 잡히기 바로 직전에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 7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여기 날짜 두어서 모양을 잡을 때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좀 시기적절한 응수 타진이었던 것 같고요. 자, 박상진 선수 이 다음 한 수 다시 한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장면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정수라면은 하변 쪽을 어딘가를 뭐 두어서 손을 보고 안정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거는 계속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다가 그냥 종반으로 가서 지는 흐름. 그렇다면 뭔가 그래도 마지막 하나, 전기를 마련하려면 반환점을 셋, 뭐 넷, 좀 찾으려면 여기 두고 다섯, 버티지 여섯, 않으면 일곱, 여덟,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아홉. 아, 밀어서 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변을 지킬 겨를은 없다는 거죠, 확실히. 자, 역시 백은 여유가 없다. 자, 박상진 선수도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두어가는 방법에서는 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밀어갔는데 이 선택은 어떨까요? 여기를 두면 좌변 쪽 영향력은 더 강하지만 젖히는 수까지 선수 듣고 미는 수까지 또 선수로 듣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하변이 뭐 살아갈 방법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이러고 정말 어디 두어도 거의 잡히는 그림이라고 봐야 돼요. 이 수는 좌변 쪽은 나중에 흑이 한 수 두면 살아나가지만 그래도 하변 쪽을 좀 고려한 행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중에 한 칸 띄고 이런 곳에 이제 돌이 왔을 때도 이렇게 밀어져 있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 흑의 선택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살려 나가네요. 여기 바로 손을 댈 수도 있는데 신지서 선수는 뭔가 지금의 우세한 국면을 좀 더 즐기고 싶다라는 느낌일까요? 여기를 바로 잡으러 가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잡히면 백이 이 돌을 다 잡더라도 사실 하변 쪽이 훨씬 크죠. 근데 지금은 워낙 즐거움이 많은 국면이거든요. 이 돌을 살려놓으면 좌변에서 나오는 이 돌도 미생마. 여기는 백이 두더라도 역시 또 공격의 여지가 남아있고 양손에 떡인 거죠. 흑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뒷짐을 지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네, 백으로 하여금 어디를 둘래? 어디를 두더라도 계속 흑의 즐거움, 백의 괴로움이 계속되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바로 끊어가는 게 됩니까? 흑이 연결을 하면 이기면 찝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 흑이 있고 따로 살면은 사실 가능해요. 아니면 추후에 두기 위해서 좀 맛을 남겨놓는 의미일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여기 끊는 거는 제가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바로 찝거나 아니면 뭐 정말 손을 빼고 이런 곳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두었다는 거는 바로 두겠다는 뜻 같아요. 네. 자, 앞서 이 우화귀에서 변화가 만들어질 즈음에 저희가 인공지능 그래프를 살펴봤었는데요. 네. 현재 그래프는 좀 어느 정도라고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은 많이 흑쪽으로 기울었을 것 같아요. 바둑이 뭐 흑의 즐거움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바둑이 이렇게 백이 얇으면 집이 확실히 앞서 있어야 네, 앞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네, 딱 맞춰서 그래프를 띄워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집이 뭐 확실히 앞서 있으면 그래도 수습하고 따라가고 이런 흐름이면 모르겠는데 집으로도 백이 앞서 있는 게 없고 또 하변이나 좌변을 보면 백이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여러모로 백이 괴롭네요. 네, 지금 여기 둔 거는 이수로 이게 어디 가서 사냐라는 뜻 같아요. 선전포고일까요? 네, 이게 뭐 이수를 잡았다라는 느낌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더 확실하게 공격을 하려면 이런 곳까지 가면 이거는 거의 정말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는 뭐 여기까지 급소를 갔으면. 근데 이수는 둘, 뭐 이걸로도 죽었다, 이걸로도 잡혔다라는 뜻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뭐 이걸 죽일 수는 없어요. 아, 여기 됐다, 저기 됐다. 홍길동 전법일까요? 아, 그러면 이수 지금 흑이 입구자 한 수도 뭐 잡으러 가는 수는 나중에 남겨놓되 이수 자체가 이도를 공격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백이 젖히는 수를 미리 방비를 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면 가령 하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두고 흑을 안정시켜 두면 이돌도 곰마, 이돌도 나중에 잡으러 가는 것. 결국 그러니까 흑이 어떻게 두어도 즐거운 국면이라는 거죠. 자, 신진서 선수는 이 중앙북은 조금 더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근데 이 정도로 네. 박상진 선수가 여섯, 일곱. 사실은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릴 정도는 아닌데 뭔가 판을 확실히 잘못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변 좌하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바둑이 기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박상진 선수 초읽기 들어가는 지점과 맞물려서 한두 수 정도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확 기울어 버린 느낌이기 때문에요. 박상진 선수가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네. 무화기에서 박상진 선수가 조금은 색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것이 좀 문제가 됐을까요? 박상진 선수가 우하기에서 단수를 하나, 교환하지 않고 그냥 둘, 밀어간 정석 선택이 있었잖아요. 넷, 네, 여기 다섯, 밀어가. 그것은 여섯, 이 일곱, 평소에는 잘 사용을 여덟. 하지 않는 건가요? 평소에는 그렇죠. 보통은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평범하게 두지 않는 게 이제 박상진 선수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평범하게 두지 않고 좀 평범을 거부했다가 확실히 여기서는 좀 무너진 느낌입니다. 좀 점수를 잃은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 자, 오늘 박상진 선수를 상대로 초반부터 압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라운드 첫 경기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좌변 쪽을 흑이 살아두었고요. 백이 날일자로 두면서 중앙 쪽 행마를 했습니다. 백의 바램은 결국은 이돌과 같이 행마를 하면서 뭔가 좌변 쪽을 좀 살리고 가능하면 선수를 또 잡아서 하변 쪽을 돌보고 네. 이게 이제 백의 바램이거든요. 과연 또 신진서 선수가 이 백의 바람대로 해줄지 네, 그것도 일단 문제고요. 문제였죠. 흑이 간단하게는 그냥 입구자로 둘 수 있고 그냥 시원하게 모양을 정비하는 느낌이라면 이렇게까지 다 단수를 쳐서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네, 가장 깔끔하게 또 확실하게 모양 정리가 되고요. 자, 박상진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오늘 대결 초반부터 꽤 기울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1국과 3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얼핏 봤을 때는 상위 랭커들이 다 좀 유리한 걸로 이지현 선수와 한상우 선수의 대국은 이지현 선수가 또 박영호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국은 박영호 선수가 좀 앞서고 있는 걸로 잠깐 확인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상진 선수가 잠시 길게 눈을 감았다 뜨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만큼 백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가 올해 수려한 합천의 삼지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서 목진석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하나, 어쩌면 본인도 조금 놀랐을 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올해 일곱, 리거로 뽑히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지명이라는 위치가 본인도 좀 놀랐을 것 같고 주변에서도 약간 놀란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아주 잘하고 있죠. 그리고 박상진 선수와 박종호 선수가 이제 지금 같은 팀에 소속이 돼 있는데 두 선수가 예전부터 한 살 차이로 이제 국가대표 육성군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훈련을 해왔던 사이고 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두 선수가 이제 서로 이제 너한테는 안 진다, 너보단 잘한다라는 그런 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 라이벌 의식이 아마 팀 내에서 좀 시너지 효과, 좋은 쪽으로 이제 효과를 내면 뭐 지금도 그렇고요. 네. 더 좋은 효과 또 그 라이벌 의식이 좋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 두 선수 일곱. 모두 아직까지는 좀 성장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내에서도 내가 이제 박종훈 선수가 한 살 위거든요. 이제 박상진 선수는 내가 조근영보다는 당연히 잘해야지. 박종훈 선수도 내가 상진이보다는 잘해야지. 이런 네, 묘한 경쟁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이 수려한 합천에는 정말 박씨 기사들이 많네요. 네, 4박 나란히 지금 2국부터 2국부터 5국까지 배치가 되어 있네요. 박영훈 선수와 박종훈 선수는 먼 친척이기도 하고요. 네. 보통 뭐 형제 기사 혹은 뭐 남매 기사도 있고요. 네, 그런데 친척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사들이 셋, 이 두 선수 이외에도 있나요? 있을 여섯, 것 같은데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덟. 형제, 부모, 자매, 남매 다 있고 친척 기사들도 찾아보면 다 있지 않을까요? 신진서 선수가 기분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백이 이 흑돌과 동행을 하고 싶은데 이제 곧만은 동행하라는 뭐 격언도 있지만 근데 우선 백이 모양을 갖춰야 되죠. 여기를 한 칸 뛰거나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무턱대고 뭐 공격을 갈 수는 없잖아요. 반격을 당하는 순간 이제 뭐 공격을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도 모양을 정비해 두고 뭐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인내는 또 쓰지만 열매는 달거든요. 맞아요. 네. 열매를 맛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긴 한데요. 자, 하지만 오늘 바둑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고 있진 않습니다. 자, 계속 압박을 하고요. 압박과 동시에 이 전체 흑돌을 돌보는 의미도 있죠. 이 돌이 없이 만약에 백이 먼저 이런 곳 간다면 흑도 좀 피곤해집니다. 따라서 여기 돌을 보내면서 백이 찔러왔을 때도 대비를 하고 백 전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압박을 하면서 결국은 두텁게 처리가 되면 지금 집으로도 흑이 나쁘지 않은 형세이기 때문에 뭐 백이 어딘가가 부러지는 경우는 있어도 흑이 부러지지는 않거든요. 네. 유일한 지금 흑의 미생마가 이 돌인데 여기만 튼튼하면 결국 어떤 형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뭐 흑이 잡으러 가든 아니면 양쪽을 다 살려주더라도
살려주고 집으로 가더라도 흑이 마지막. 지금 하나, 괜찮은 형세라 신진서 선수도 넷, 굳이 다섯, 정말 독수, 여섯, 정말 일곱, 뭐 더 치열한 수단을 사용을 해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판을 그냥 두텁게 정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수들도 사실은 이수로도 만약에 더 치열하게 이도를 압박하려는 생각이었다면 여기를 뒀을 거예요. 아예 안형 자체를 주질 않고. 근데 지금은 백에게 좋은 모양을 만들어 주더라도 흑돌만 살고 또 압박하면서 정리하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우변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박상진 선수는 흑이 어떻게 해서라도 잡으러 와주고 그 사이에서 좀 빈틈을 봐서 반격을 노리고 싶을 텐데 신진서 선수가 계속 두텁게 처리하면서 기회 자체를 지금 아직까지는 아예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좀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으로서 타겟은 일곱, 크게 어렵지 않은 돌일까요? 아홉,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 흑의 입장 자체가 이도를 심하게 몰아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수와 이수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을 살려주고 또 하변 쪽으로 손을 돌려서 압박하고 뭐 이런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 두 수가 그냥 공격보다는 여기 찔러오는 것만 딱 방비하고 이제 하변으로 손을 돌린 거죠. 네. 하변도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은 수단일까요? 백이 이수가 없었을 때 끼우거나 빈삼각해서 그 다음 끼우는 수를 이제 보려고 하면 흑은 이쪽으로 이어서 이제 바를 때 호구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한 수죠. 네. 괴롭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형을 넓히려면은 뭔가 막아야 되는데 뭐 쉽게 한 칸을 띄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와도 마지막. 하나, 안형 만들기조차도 지금 버겁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양을 잡기도 좀 쉽지가 않은 걸까요? 네, 뭐 모양 잡기도 그리고 안형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또 타기를 위해 중앙 부근을 자꾸 건드리다 보면 이 상중앙 쪽 백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네, 좀 여러모로 백이 괴로운 장면입니다. 그렇다면요. 네. 백이 이 상변의 흑돌 전체를 지금이라도 좀 노려볼 수는 없을까요? 여기거든요. 급소는 여기를 와야 그래도 뭔가 흑도를 노릴 수가 있는데 여기를 두어놓은 곳, 백이 흑이 두어놓은 곳 때문에 지금은 붙이더라도 흑이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하나, 타겟 또는 정리가 되는 형태예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상진 선수의 심정이 지금은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당연히 강적이고 세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판을 못 짜서 이렇게까지 몰릴까 뭐 이런 느낌 지금 강하게 들 겁니다. 박상진 선수의 이 각오에도 드러나 있었지만 물론 강한 상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쉽게는 지지 않겠다는 각오였을 텐데요. 네. 근데 오늘은 각오에 걸맞지 못한 바둑이 짜여졌고 지금까지는 본인의 모습 잘 아예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둑에서는. 사활이 자체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눈 내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중앙 쪽으로 한 점을 내자고 하는 거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면 이으면 그냥 이어서 정말 2패를 백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계속 돌 수는 없고요. 네. 막아서 안형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이렇게 두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네 막아서 좀 넓혀서 백으로서는 일단 삶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여전히 선수고 흑이 단수 치고 있는 것이 이제 걸리더라도 백이 후수한 집 마련이 돼 있고 하변에서 선수한 집을 만들 수가 있으면 이 돌은 이제 살아 있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 추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손을 돌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잡으러 가는 수는 사실 불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그래도 막는 수로 인해서 중앙 반집 이쪽도 이 한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한 집이 나니까 지금은 그 백이 그래도 양쪽 모두 어떻게든 살려낸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이 이제 정리를 하는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하변 쪽에서도 독수를 뭐 펼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쉽게 계속 두고 있네요. 자, 신진서 선수 어렵게 두질 않습니다. 간명하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자, 생각 시간 여전히 15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11월 랭킹 한 계단 아래로 자리해서요. 2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자리 바꿈을 했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죠. 한동안은 신진서 선수가 1위였다가 박정환 선수가 이번 달엔 1위가 됐고요. 네. 자, 꽤 오랜만에 또 1위 자리를 내줬고요. 그러고 보니 또 당장 내일부터 중요한 대회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대회이기도 하고요. 농심 신라면배가 내일부터 펼쳐집니다. 자,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이동훈 선수가 아직까지 남아 있죠. 네. 뭐 양댕신 선수가 연성 중이긴 한데 내일부터 부산에서 펼쳐지는 농심배 2차전에서 좀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봅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목진석 해설위원도 함께 부산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저도 내일 이제 내려갑니다. 네. 그래도 이 중국보다는 이 한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좀 선수들에게 이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 홈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선수들 그리고 기사들이 부산에서 대국하는 거 다들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부산에서 대국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은 거기 이제 바로 숙소 바로 옆에 또 온천도 있거든요. 온천을 또 자주 이용하면서 네. 컨디션 관리를 하기도 하고. 자, 모쪼록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도 잘해서요. 좋은 성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은 이렇게 물러서야 하는 자리였을까요? 여기를 막고 싶죠. 사실 찔렀을 때 막고 싶은데 붙이면 이쪽으로 끊는 것은 아래쪽으로 끊어서 있게 되면 아예 안형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죠. 밖으로 나가도 몇 발짝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붙이고 그때 안으로 막는 거는 역시 이게 안형이 잘 안 만들어지네요. 넓혀도 하나 치중 가고 이쪽 중앙 쪽을 파워하면 사는 공도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지금은 물러나서 받았고 이렇게 살긴 살았어요. 백이 어렵게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흑은 조금씩 집으로 득을 보고 있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백이 집이 그렇게 많은 바둑이 아닌 상황에서 흑이 이제 계속 좀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좌변이나 하변 쪽을 좀 심하게 몰아쳐서 잡으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양쪽 다
잡으러 가지는 않았고 박상진 선수가 그래도 훌륭하게 수습을 해냈습니다. 문제는 이제 형세를 봐야 되는데 형세 자체는 흑이 여전히 상당히 앞서 있다는 거죠. 이 백을 공격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걷어들인 수확물이 꽤 있어요. 뭐 하변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도 이런 곳이 다 그냥 두면 다 집이 흙집이 다 늘어나잖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면 백집은 좀 한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요. 집을 대략 보면요. 백은 여기가 두 집, 셋, 넷, 일곱. 이제 우하, 하변, 중앙 합쳐서 10집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한 23집, 33, 40집 흑돌이 여기 먼저 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40집 정도, 백집은 확정가가 40집 정도네요. 흑이 좌하, 하변, 또 여기까지 합쳐서 한 30집.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을 제외하고 30집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공간에서 흑이 뭐 한 15집 이상 만들면 개가 바둑, 20집 정도면 흑이 뭐 한 반면 10집 앞서는 바둑. 네. 이미 집으로만 지금 15집 이상 나 있고, 네, 지금 바로 가네요. 중앙 이런 두터움들, 다 흑이 집이 날 수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두면 둘수록 집이 불어납니다. 이수도 백의 입장에서 아주 피곤한 건 당연히 여기를 늘어서 흑의 두터움을 좀 제한시키고 싶은데 네. 안 될까요? 당장 붙이더라도 막으면 이 패는 지금 패는 흑이 뭐 신나죠. 패감이 워낙 많잖아요. 두는 곳 모두 패감입니다. 패만 났다 하면 흑의 세상이니까 늘면 당장 패를 걸어가더라도 심지어 이렇게 두더라도 바로 패를 걸어가더라도 패감으로서는 전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지도 못하고 있거나 뭐 이런 곳을 치받아서 이 패의 약점을 하나, 보강을 해야 되는데 셋, 뭐 이런 식으로 두기만 하더라도 다섯, 훅 불어나죠. 여섯. 흑집이. 일곱, 여덟, 아홉. 자, 오히려 흑의 모양을 추궁을 해가는데요. 네, 지금 계속 뭔가 변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박상진 선수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상진 선수 지금 심정이 왜 바둑이 이렇게 안 풀렸지? 딱 그 심정일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려운 상대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힘을 못 쓰고 지나?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갓 입단해서 2년차 되던 시절에 이제 조은현 구단과 처음으로 공식 시합에서 처음 이제 시합을 뒀었고 그다음에 3년차 되던 시절에 이창호 구단과 첫 공식 시합을 뒀었는데 딱 그때 느낌이 뭔가 지금 박상진 선수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선배들이고 책에서만 그리고 기보로만 보던 마지막. 우러러만 보던 대선배들과 대구에서 셋, 당연히 이제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또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여덟. 판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 헤매나 이런 느낌? 지금 네. 박상진 선수 오늘 바둑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유독 좀 판을 잘못 짠 그리고 우하기에서 실패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힘을 발휘를 못한 거지. 박상진 선수의 실력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진 선수가 이 바둑을 쥐고 좀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내용만 봤을 때는 자신감을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기자 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바둑 안 풀릴 때도 있고 일방적으로 밀릴 때도 있고 반대의 상황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 하나, 둘,
자신감에 좀 네. 위축되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뭐 그만큼 오늘 가지고 신진 선수가 압도를 하고 있고 초반부터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흙을 추궁하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흙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도를 전체를 뭔가 잡으러 가야 되고 또 최소한 2석점을 끊어서 변화를 꾀하는 거를 노려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잊고 나서 이쪽으로 받으면 끊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키면은 이거는 좀 시끄러워질 수가 있죠. 나와서 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 끝낸 형태를 만들어 갈 수는 있는데요. 방금 전과 같은 형태라면 흙도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었을 때 아마 또 이쪽으로 지킬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역시 그쪽으로 지켜둡니다. 백은 바로 끊어가는 것이 가능한 자리일까요? 끊어갈 수도 있고 급소로 갈 수도 있어요. 뭐 두 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끊어가는 게 당장은 이 장문이 성립되는 것 같지만 여기 찝는 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또 큰일이 나죠. 자, 끊는 게 아니라 급소로. 그래도 뭔가 지금 박상진 선수가 이 수에 대해서 구분구분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흙을 조금씩이라도 귀찮게 만들고 있어요. 자, 또 묘한 곳을 물어보네요. 받아준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별다른 뒷맛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자충을 이용해서 득을 볼 수 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네. 사실 저런 자리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네. 왠지 신진서 선수가 두니까 뭔가 있을 것 같고 의미를 찾게 되네요. 네. 자, 박상진 선수 오늘 형세가 출발부터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흙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유리한 입장에서도 상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버텨오면 좀 귀찮아질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는 지금 그래도 집중해서 한 수 한 수 최선의 수를 찾아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방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거 뭐 왜 계속 두면서 이거 귀찮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마음이 풀어지면서 뭔가 실수가 나오고 한 수 실수 나오면 실수가 실수를 낳고 그러면서 역전 드라마가 쓰여지는 거거든요. 네. 자, 붙여갔고요. 바로 지금 패 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막으면 바로 끼워서 패는 언제든지 흙은 환영입니다. 어떤 패가 나더라도 패는 백이 패감으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늘어도 뭐 2패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있는 것은 패는 안 나지만 바로 뚫리는 게 있을 뿐더러 뭐 흙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도를 돌보더라도 결국 한 수를 또 백이 후수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흙이
숨통이 많이 트이죠. 여유가 생기죠. 이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스타진이 날카롭습니다. 일곱, 여덟. 바로 바로 결행하네요. 아, 그렇다면 이 수는 의미를 찾자면 이 패를 위한 팩감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공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팩감, 뭐 그냥 느는 수도 물론 팩감이겠지만 혹시라도 전체가 걸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수를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두 점만 잡는 것보다는 지금은 뭐 이렇게 찝어서 확실한 팩감 2개 이상이 나오니까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만에 하나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 좌상기 쪽에 확실한 팩감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네. 하나, 백은 어떨까요? 백은 지금 전파하는 팩감이 이거 하나예요. 다섯,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아예 없습니다. 아, 여기도 좌하기도 팩감이 아예 없고 지금 이 팩감 하나밖에 없네요. 전판을 통틀어서. 흑은 이쪽으로 패를 걸어갈 수도 있고 팩감이 좀 여유 있고 한다면 뭐 아래쪽으로 뿌리째 끊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신진 선수는 이 패만 이겨서 이 대마만 해결되면 뭐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부터 팩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 더더욱 괴로운 점이라면 흑은 패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패를 지면 이대만으로 살아야 되는 부담은 있는데 문제는 백이 팩감이 정말 여기 하나가 끝이네요. 이런 바둑도 사실 찾기가 참 드뭅니다. 팩감이 그래도 작은 팩감이라도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좌변, 하변, 뭐 중앙 눈으로 씻고 봐도 이 팩감밖에 없고 흑은 지금 뭐 그냥 자체 팩감이 즐거운 팩감들이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 2개 이상 나오고 네. 백이 여기도 자체 팩감 하나 있기는 하네요. 신진서 선수도 이 손해가 될 수 있는 팩감보다는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수부터 팩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또 절묘하게 흑의 대마와 연관이 되어 있네요. 네, 이 끝내는 순간 전체 대마가 살아가 버리면서 좌변을 잡으니까 흑은 단순하네요. 단순 명료합니다. 이렇게 따냈을 때 백의 마지막 남은 팩감은 1개 그리고 악수 팩감이지만 2개로 끝입니다. 아예 팩감이 없고요. 흑도 다른 곳에서 팩감을 찾을 필요 없이 셋, 그냥 넷, 여기 1개, 여섯, 2개. 일곱. 지금 뭐 이으면 딱 그래서 팩감이 흑이 마지막 백이 2개 쓰고 흑이 2개 쓰고 따냈을 때 백이 마지막 팩감이 없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다라는 게 신진서 선수의 생각이고 박상진 선수는 뭐 있는 거는 그냥 뭐 당연히 100% 안 되니까 네. 여기를 막은 것은 뭔가 받아주면 팩감이 만들어졌죠. 여기 팩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끊어가면 전체가 좋지도 않네요. 자, 끊어가는 것도 팩감으로 사용할 생각일까요? 네. 백이 밀어가는 수 자체가 선수가 되질 않습니다. 한 번 더 모양을 잡는 것 역시도 팩감이 되지 않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단수까지는 팩감이 될 텐데요. 여기가 팩감이 된다면 그래도 이후 후속 팩감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도 두네요. 그냥 지금 패를 따내버려도 중앙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신진서 선수 고민 없이 패를 해소했습니다.
백이 최선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가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신진서 선수는 5세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판이 좁아지고 있는 느낌이 네. 들어요. 지금 이제 흑이 이 패를 이기는 순간 뭐 백이 변화를 구할 것도 다 없어지고 중앙 쪽 경계선만 정리가 되면은 뭐 바로 끝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쯤 되니 드는 생각인데요. 네. 과연 올해는 어떤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좀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국내 선수를 상대로 25연 박정환 선수를 제외하면 25연승 중. 또 바둑 리그도 오늘 만약 승리한다면 7연승. 무시무시한 포스네요. 박상진 선수 판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 박상진 선수의 모습을 보면 네. 이 선수의 답답함이 좀 여기까지 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 또 9연승 신진서 선수인데요. 9연승을 거둔 선수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중국 선수가 3명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시자양 선수, 그리고 커제 선수, 그리고 미위팅 선수에게는 연속 2판이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LG배에서 슈장 커제에게 승리를 거뒀고 중국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미유팅 선수를 2판 연달아 꺾었고요. 신진서 선수가 바둑리그 이번 시즌 6연승을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시즌까지 합쳐서 좀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무려 15연승이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역시 이렇게 팀에 확실한 카드가 있다는 건 엄청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선수들에게 우선 안정감, 네, 가장 큰 안정감, 그리고 뒤에 누군가가 딱 버티고 있다. 네. 이 선수는 확실한 1승이다. 그러면 선수들이 나만 잘하면 된다. 또는 내가 혹시 못하더라도 팀원들이 받쳐준다. 얼마나 정말 심리적으로 크게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 같은 팀 선수들은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신진서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셀트리온과 수려한 합천. 과연 5승 반열에 먼저 오르게 될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8라운드의 첫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상진 선수와 신진서 선수. 자, 바둑은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1국과 3국을 화면을 통해 살펴봤을 때는 모두 상위 지명 선수들이 좀 유리한 느낌이었는데요. 네. 현재는 좀 어떤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1국 이지현 선수, 한상우 선수 대국은 이지현 선수가 좀 우세한 것 같고요. 3국도 박영원 선수가 조금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바둑이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자, 앞서 저희가 이 바둑을 형세 판단해봤을 때는 흙이 실리로도 좀 여유가 있고요. 네. 두텀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차이는 좀 어떨까요? 지금 한번 네, 계산을 해보죠. 16, 17. 100이 이 중앙 하변 우하부터 쭉 돌아서 중앙까지 한 17쯤 납니다. 20, 30, 40, 한 7, 8집 정도로 100집이 늘어났네요. 자, 흙의 실리는 어떨까요? 흙은 이 두 점 쪽을 제외하고 한 60집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면 한 13집에 오히려 이런 곳 젖히거나 뭐쭉 틀어 막으면 여기가 다 흙집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거의 한 반면 15집 가까이 차이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이는 자, 줄어들지 않았고요. 자, 신진서 선수가 자,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 선수는 지난 2015년에 입단을 했고요. 지난 2018 시즌에는 이 퓨처스 리거 1지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바둑 리그 3지명까지 이 성장세가 어떨까요? 좀 빠른 편이라고 봐야 할까요? 뭐 눈에 띄는 것으로는 올해 뭐 확실히 이제 3지명으로 발탁이 되면서 눈에 띄는 점프를 했죠. 점프를 했는데 사실은 이 선수가 이제 한 2015년, 2016년에 이미 가장 이 주목받는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는 합니다. 내년이면 사실 박상진 선수도 20살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네. 조금 더 리그 무대를 밟고 조금 더 일찍 강자들과 이 대국할 기회를 가졌으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지금도 앞날이 창창한 선수이기는 한데요. 2015년 입단했을 때부터 조금 이 선수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먼저 큰 무대를 밟아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도 착실하게 그리고 올해 확실한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흙으로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미세한 바둑이면 한 수 한 수 뭐 어디가 크고 어디가 한 집이라도 득인가를 보면서 끝내기를 할 텐데 지금은 좀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지금도 붙여갔을 때 여기를 뭐 계속 막아가자고 하는 거는 좀 맛이 나빠질 수가 있어서 아예 이 두 점 쪽을 잡고 이쪽은 내어줍니다. 두 선수는 제가 여태까지 2번 대결을 치렀던 바가 있고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 한 차례씩 대결을 펼쳤습니다. 확실히 이 상대 전적은 이 선수들 사이에서 꽤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작용하죠. 또 연패 중이면 상대에게 연패 중이면 그게 확실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좀 주눅들 수도 있고. 근데 아예 뭐 상대 전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지금 한 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들이 또 있고요. 그게 네. 사실 제 생각에는 좀 바람직한 마음가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변상일 선수가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6연패 후에 첫 승을 거두기도 했고 네.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도 여러 판 연패를 하다가 작년 이제 KB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네. 포스트 시즌에서 아주 중요한 승리를 낚아챘죠. 자, 신진서 선수도 크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중앙 부근이 마무리가 되면 바둑도 모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승패는 뭐 두 선수 뭐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박상진 선수가 어렵게 마지막까지 뭐 인내를 하면서 버텼습니다만 결국 뭐 역전의 실마리는 전혀 잡지를 못했고 신진서 선수가 그냥 투턴 마무리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뭔가 백이 위험한 순간 그리고 대마가 휘청이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런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간 게 아니라 신진서 선수도 그냥 두텁게 알기 쉽게 처리를 하면서 왔네요. 흑초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이를 박상진 선수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자, 그래도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 자, 힘겹게 떼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진 선수가 또 기록을 살펴보니까 올해 중국 을조리그에도 출전을 했더라고요. 네. 중국 1조 리그에서 6승 2패라는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또 그런 성적을 보여줬다는 건 역시 좀 앞으로를 기대하게끔 만드는데요. 이 선수 분명히 이제 성장 단계입니다. 앞으로 강자들과 부딪힐 일도 점점 많아질 거고, 그거 강자들과의 대국을 통해서 계속 쑥쑥 그 자양분을 흡수하면서 나아갈 거고요. 또 본인이 이제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인 건 분명하고요. 강자들과의 대국이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자들과의 대국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좀 세계 무대에서의 성적이 그렇죠. 있어야겠죠. 네, 세계 무대. 그리고 뭐 올해 을조리그 참가도 했지만 뭐 갑조리그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좋겠고요. 네. 또 세계 대회. 최근 자, 박상진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네, 뭐 수는 길었지만 결국은 초반 특히 우하기 쪽에서 실패 이후에는 좀 신진서 선수가 압도 그리고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선수 좌기 쪽의 변화를 좀 짚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신진서 선수 정말 가공할 만한 파워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를 뭐 몰아붙여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역시 뭐 바둑 리그에서 또 국내 기사들을 상대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승사자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승을 거뒀네요. 7전 전승을 기록하게 되겠고요. 다승 1위로 올라서게 되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승점을 올리면서 셀트리온이 먼저 앞서갑니다. 두 강팀의 대결, 선취점을 올리는 쪽은 셀트리온입니다. 동시에 1국과 3국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국 이지연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한창 중반이 진행 중이고, 자, 흑번 이지연 선수, 자, 젖혀갔습니다. 지금 중앙 백대마가 아직 미생이긴 하네요. 오른쪽도 탈출할 공간이 없다고 본다면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고, 그랬을 때 형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백이 중앙을 살려둔다면 자, 과연 형세는 어떨까요? 뭔가 백이 이렇게 살기는 지금 싫거든요. 여기를 살게 되면 흑이 단수 쳐서 이 두 점 환격으로 잡히는 수를 지금 없애면서 네, 정리를 합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까지 역시 쌈지를 뜨고 살아야 되고, 지금 뭐 그래프가 많이 기울어 있네요. 여기 단수 치는 게 흑이 아주 두터운 곳이에요. 백이 두 점 잡는 것을 봉쇄함과 동시에 다음에 끊는 수를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를 두는 순간 이 상변 전체 백대마가 후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활도 아직 확실치가 않은 건가요? 네, 흑이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전체에 사활이 걸리죠. 네. 그래서 뭐 여기를 막고서 흑이 뭐 지키고 이런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자, 어느새 까맣게 뒤덮여 있고요. 한상우 선수가 이번 시즌 좀 좋지가 않아요. 작년에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 시즌 좀 잘 안 풀리고 있네요. 지난 시즌에는 무려 10승 4패를 기록했고요. 한상우 선수가 보니까 이 한 해는 좋았다가 또 한 해는 안 좋았다가를 반복을 네. 하더라고요. 네, 좀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박영훈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속기 대국 3국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돌이 좀 많이 치워진 것 같습니다. 네, 3국의 경우에는 박영훈 선수가 상대 전적이나 랭킹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한 합전이 놓치면 안 되는 한 판이었고요. 하지만 앞서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꽤 만만치가 않은 형세로 보였었거든요. 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박영훈 선수가 마지막까지 지켜냈군요. 이원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의 주장 그리고 수려한 합천의 주장이 모두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네, 상위 랭커들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담이 됐을 수도 있는 승부인데 박영훈 선수 역시 믿음직한 주장답게 1승 가져왔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무섭게 따라 붙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 되겠고요. 저희는 다시 1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두면서 이 두 점 살림과 동시에 상변을 압박을 했는데 이쪽을 단수를 치고 이으면서 모양을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밀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지금 백이 손해를 본 모습. 막아야 된다면 그냥 살았을 때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집으로도 많이 좀 당한 모습이고 나중에 비기 나는 수마저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뒀을 때 여기 두는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백이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는. 한상우 선수가 모르진 않을 테고 지금 그냥 살아서는 좀 나쁘다고 보고 변화를 구하는 것 같아요. 버티는 흐름인 것 같아요. 늘었을 때 있는 거는 흙이 밀어서 사는 순간 백 전체가 잡힙니다. 이건 안 되고요. 흙도 밀어갈 테고 이쪽을 파워하고 여길 넣을 때 여길 막아서 이 돌과 지금 수상전을 하자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히려 이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이렇게 두어서 뭔가 수상전을 통해서 뭐 패가 날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떻게든 흙을 잡기만 한다면 지금 변화를 구하고 또 뭐 집을 만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지현 선수도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백이 득봤습니다. 백이 집으로 거의 한 세 집 정도는 득을 봤어요. 이렇게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흙도 버텨서 수상전으로 갈 것인지 지금 흙의 선택입니다. 네. 한상우 선수가 그냥 두어서는 불리하다고 보고 뭔가 흙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이렇게 두어도 괜찮다고 판단한다면 물러서겠지만 이거는 백이 확실히 득봤고요. 이지현 선수의 방금 전 행동을 보니까요. 네. 이 좌상기 수읽기를 하기보다는 형세 판단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물러났을 때 형세가 어떤지. 자, 이제 형세 판단 마친 걸까요? 이지현 선수의 시선은 좌상기 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을 향해 있네요. 사실 패가 났을 때 패감도 좀 살펴봐야 되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또 어떤 패인지 물러납니까? 물러나면은 이거는 백이 득봤죠. 원래는 그냥 막아서 이 돌이 이제 단수친 돌이 없을 때 흙이 호구 쳐서 살게 되면 흙이 5집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교환을 시킨다면 백이 여기까지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확실히 백이 득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상훈 선수의 일종의 버티기는 통했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 한 수로 이지현 선수가 바둑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좀 드러난 것 같고요. 나쁘지는 않다는 판단일까요? 뭐 확실히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이 결국은 다시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 빼는 순간 여기를 치받게 되면 여기서 두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이지현 선수는 그거 같아요. 지금 살려주더라도 뭐 지금 한두 집, 두세 집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밀었을 때 우선 백이 워낙 괴롭고요. 이렇게 꼬부려서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 어디 건드려가면 이 전체 백이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한 집도 없습니다. 한 집도 없고 전체가 모양이 상당히 허술해서 흙이 제대로 찔러가기만 하면 백이 이 전체 사월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지현 선수가 뭐 부분적인 끝내기나 이 한두 집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밀었을 때 지금 백이 거의 대책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두고 정말 이렇게 찔러가도 전체 백돌이 지금 사활이 바로 걸립니다. 여기 단수는 뭐 흙에 걸리고요. 네. 이쪽이 대책이 없네요, 백이. 좀 그런 판단을 했던 걸까요? 자, 이지현 선수는 이 좌상기에서 좀 당해주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대신 선수는 좀 유력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당장 손 빼면 치받는 순간 못 살아요. 뭐 양쪽 일선이 다 흙이 늘어져 있고 있더라도 이건 뭡니까? 그곳을 이었다는 건 한 번 더 받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 여기 끊겼을 때는 이은수가 뭐 대자충수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으면 뭐죠? 그냥 치받으면 당장 사활이 걸리는데요. 산을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어딘가를 이어서 지금은 패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이 패는 안 되고요, 백이.
여기가 한 집이 나는 형태도 아니에요. 뭐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아래로 단수 쳐서. 단수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를 끊을 찬스가 없어요. 뭐 치받으면 그냥 바로 그냥 전체 대만 패가 걸렸는데 정말 이겼어요. 한상훈 선수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지현 선수 너 이게 뭐지? 내가 뭔가 잘못 봤나? 하는 반응인 것 같아요. 여기를 치받으면 어디를 막아도 그냥 거기부터 확실하게 단수를 칩니다. 어디를 막아도 지금은 패예요. 있고요. 네. 뭐 여기는 이제 집으로 버텨야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 네. 이거 그냥 흙의 꽃놀이 패입니다. 패감이 이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냥 어떻게 버티죠? 여기를 막아도 그냥 가만히 찌르고 들어가서 단수 치면 결국은 백이 패로 버틸 수밖에 없고요. 한상훈 선수는 이렇게 버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힘겨워 보이긴 합니다. 여기 치받으면은 흙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패면 모르겠는데 완벽한 꽃놀이 패예요. 아예 부담 자체가 제로, 부담이 아예 없는 패이기 때문에 이 패를 하면서 하변 쪽을 괴롭히고 이런 기분 좋은 패감을 써가면서 두면은 어떻게 견디죠? 여기를 둘 때 제가 못 본 뭔가가 있습니까? 한상훈 선수가 준비해둔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혹시 여기를 단수 치는 수 자체가 악수일 수가 있네요. 흑돌이 여기 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국 집으로는 백이 득을 받지만 네. 흑돌이 여기 오면서 좌상기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치받았을 때 백 전체가 사활에 걸린 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 단수를 아예 교환하지 않고 그냥 맞고 흑이 따내거나 이쪽으로 살아서 여기 흑돌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뛰면 이게 사는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한 칸이 여기 이 돌이 없으면. 네, 그 자리에 흑돌이 없다면요. 네, 이렇게 두고 단수를 쳐도 뒤로 두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 돌이 있고 없고가 바로 차이가 나죠. 네, 자충이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 백이 그렇게 처리를 했다면 선수를 잡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네요. 한상훈 선수 착각했네요. 착각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선수인 줄 안 거예요. 지금 딱 보고서도 뭔가 본인이 멈칫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선수가 안 되잖아요. 여기가 돌이 있으면 먹여치고 단수 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돌이 하나 비어있는 걸 지금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수익기를 네.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대마가 다 잡혔습니다. 패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여기를 버틸 리가 없는데 버틸 수 있는 게 안 되는 수인데 착각이 있었군요. 막내 수가 지금 선수라고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전 이 돌을 놓는 상황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참 네, 한상훈 지금. 선수가 돌을 걷었습니다. 좀 착각을 했어요. 네, 착각을 하지 않았어도 흑이 확실히 우세한 바둑은 맞는데 마지막은 좀 허망한 종국이었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이번 시즌 여태 2승 4패를 거둬왔는데요. 오늘 한 번 더 패점을 안게 됐습니다. 이지현 선수, 한상훈 선수의 대마를 잡고 또 통쾌한 승리를 거뒀고요. 이지현 선수 입장에서도 2연패를 끊어내는 또 귀중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네, 한상훈 선수에게는 상대 전적 통산 5승째 오전 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수려한 합천의 이지명, 또 이지현 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고요.
박영훈 주장과 함께 또 수려한 합천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거든요. 네. 자, 아까 1국부터 3국까지는 수려한 합천이 2승 1패로 앞서갑니다. 뒤에 4국, 5국이 더 흥미로워지겠네요. 특히나 또 옥진석 해설위원이 짚어주셨던 4국 있잖아요. 네. 최정 선수와 박승화 선수의 대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